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 자영업하는 싱글 여자입니다. 세상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혼하고 나서 더욱더 드는 생각이 있다면 인생이라는 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 제가 이제껏 살며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전 남편과 결혼한 것이고 잘한 게 있다면 그건 이혼을 한 일일 겁니다. 얼마 전 저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기만 하던 시댁 식구들과 이혼하니 희한하게 막힌 눈이 뚫리는 건지 하는 일도 더 잘 되기만 합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그릇 도매상을 30주음부터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체에서 직함은 대리지만 사실상 사장 노릇, 영업, 직업 관리, 매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부모님은 거의 저 하자는 대로 보조만 해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면서 매출도 훨씬 많이 늘긴 했어요. 확실히 부모님이 잘 신경 쓰지 않으시던 온라인 쪽 매출을 신경 쓰자 확실히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결혼 늦은 만큼 나중에 혼자 살아도 충분할 정도로 부동산 자산도 있었고 여유 자금도 충분했어요. 저라고 인생 계획에서 이혼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았겠나요? 누구든 그렇겠지만 좋아서 한 결혼이니 당연히 행복한 삶을 꿈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아이도 없이 이혼했습니다. 이유야 1차적으로는 남편에게 있었고 거기에 고약한 시어머니도 한몫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실은 일하고 사느라 결혼이 많이 늦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렸고 저는 34이라는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어도 되지만 남편은 있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잘 사셨기에 상대적으로 제가 부담이 적기도 했고요. 그래서 까탈스럽지만 두루뭉실한 성격에 착하기만 하면 오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외에 외모나 집안 재력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를 급하게 가지기보다는 우리 2사람이 일단 재미있게 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이를 굳이 재촉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셨는데 하필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결심한 이후에 부도를 맞아버리는 바람에 남편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실 헤어질 거 고민했었는데 남편이 붙잡는 바람에 결혼까지 한 거나 다름없어요. 마침 우리 부모님도 남편 부모님이 결혼 미루자고 할 때 기분이 안 좋으신지 그냥 혼사 무르자고 하셨죠. 엄마가 원래 남의 집 가정사에 궁금하지도 않고 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 네 시부 되실 양반이 뭐 망하고 싶어서 망한 거겠니? 근데 막상 내 딸 결혼이 일이 되니까 마음이 찜찜하다. 암튼 이번에 그 집에 안 좋은 일 있어서 결혼 미루자고 한다며. 그럼 너 굳이 이 결혼에 목맬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떠니? 엄마, 어차피 늦은 거 1년 늦어지나 2년 늦어지나 뭐가 큰 차이라고 그래. 마음에 걸려할 것도 없어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셔서 아마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부담이신가 봐. 도움만 안 받으면 우리 힘으로 지금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양보한 거고. 아유, 그래도 네 나이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마냥 여유롭지 않아서 그래. 굳이 그 이유만으로 엄마가 찜찜해하는 건 아니야. 그 집 시어머니가 너한테 벌써부터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다며? 왜 결혼하기 전부터 너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한다니? 그것도 엄마 맘에 안 든다.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뭘. 나한테 뭐 바라셔서 오라가라 하시는 건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제 결혼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래 사귄 사람과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헤어진다거나 파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우리 친정이 잘 사는 거 대충 알고 있었는지 저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니 몸이 달았는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입장에서 내가 많이 모자란 건 나도 알아. 내가 지금 결혼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도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지금 결혼 안 하면 우리 또 어영부영 시간 가고 자기는 35이 훌쩍 넘을 거야. 나중에 결혼한다고 내가 수억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힘든 건 내 몫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전부 알아서 할게. 결혼하면 한 사람 몫이 아니잖아. 내가 며느리고 당신 집 사람인데 시댁 일에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 힘들까 봐.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야. 너 힘든 일 절대 없게 할 거야. 무조건 나만 믿어. 내가 전부 알아서 할게. 우리 부모님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절대 없어. 내가 장담할게.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죠? 왜 남자들은 눈앞에 있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 저리 공수표를 남발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까운 딸이었겠죠. 남편 역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보통은 아버지 하는 사업체를 이어받아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했습니다. 남편은 요식업에 종사했는데 나름 장사가 잘 되어서 자기 집 어려운 형편일 때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라도 벌이가 괜찮았고 자기 앞가림을 했으니 결혼을 더 오래 미루지 않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처음에 결혼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던 우리 부모님도 남편의 착실하고 살가운 모습에 마음을 여셨고 기왕에 결혼했으니 잘 살라고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름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던 편으로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상견례 때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뭔지 모르게 찬바람이 쌩쌩 불기도 했고요. 결혼 전 인사하러 가자고 하니 남편이 굳이 밖에서 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따로 날을 잡아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왜 그랬는지 결혼이 얼마 안 남을 무렵에 자기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눈에 뭐가 쉰 건지 다른 거 안 보고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 믿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결혼 자금은 부모님 도움 하나 안 받고 저희가 다 알아서 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보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로 남편과 시댁의 진짜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에는 저에게 좋은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어 이미지 관리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당황케 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집 시어머니 같으면 외동아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지 궁금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도 어머니는 본인 삶이 참 바쁜 분이더라고요. 시댁과 집이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자주 왕래하면서 시어머니가 한 번도 우리 부부에게 식사를 차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식사를 챙겨주시는 것도 못 봤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은 확실히 부부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마 시아버지가 사업이 기울고 건강까지 안 좋아지시면서 어머니는 더욱더 아버지를 많이 무시하시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있을 때도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제가 민망해서 듣다가 집을 나갈 정도였죠. 게다가 늘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시고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아버지의 사업으로 본인이 일을 하게 돼서 힘들다는 것과 능력 없는 남편 때문에 늙음하게 당신이 고생한다는 등등의 말을 하며 주로 시아버지에게 악다구니를 쓰셨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잘 사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매주 주말마다 불러서 이런저런 요구를 대놓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돈 얘기와 뭐가 필요하니 사달라는 말이었죠. 갑자기 사고 싶은 가방이 있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3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그걸 다짜고짜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가오는 내 생일에 몇 푼 어줍잖게 줄 생각 말고 값어치 있는 것으로다가 사다오.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줘야 나도 좋고 니들도 주면서 기분 좋을 거 아니냐. 내가 며칠 전에 백화점 갔더니만 요즘 60대 이상 여자들은 고상해 보인다고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더라.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 대응을 맡겨봤는데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만류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가방에 무슨 300만 원씩이나 해요. 저나 이 사람이 매달 드리는 돈도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 정도로 여유 있지는 않아요. 다른 걸로 골라보세요. 뭐? 사주기 싫다 이거니? 엄마가 니들 결혼할 때 받은 게 있어? 아니면 내가 니들한테 내 노후를 책임지라든? 니들 돈 잘 버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돈이 아깝다 이거니? 남편은 내 눈치를 보느라 자기 엄마를 말리긴 했지만 적당히다가 사줄 작정인 듯 보였습니다. 무슨 대학생 시누이가 오빠를 조르듯 하는 거 보고 제가 질려서 그냥 사드리겠다 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는 신발에 옷에 비싼 백화점 물건만 이것저것 다 사달라고 하시는 통에 아주 곤욕스러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 좀 말려봐. 한두 번이야 그렇다 쳐. 근데 한 달이 멀다고 매번 돈 달라라는 말이랑 뭐 사내라는 말만 하시잖아. 당신이 단호하게 한 번쯤 말씀드려. 어머니가 대체 왜 그런 비싼 옷에 가방이 필요하신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나도 버는데 그냥 달라는 대로 드리자. 안 그럼 엄마가 서운해서 계속 당신 괴롭히실걸? 그동안 봐서 알잖아. 그냥 하자는 대로 말 들어드려야 살기 편하다는 거. 그래도 너무하시잖아. 아들이 버는 돈이니 당연히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자식이라고 부모한테 당연히 드려야 하는 법은 없어. 하지만 남편은 매번 어머니 등살을 이기지 못하고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남편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와 달리 저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거나 시어머니가 저를 돈 때문에 괴롭히시는 걸 미안해 하셨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부모님이 늙음하게 불화가 있는 걸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얼마 후 생겼죠. 저야 자세히 진행 상황을 몰랐지만 남편이 어느 날 심란한 얼굴로 말하기를 결국은 두 분이 이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혼 사유가 참 어머니가 그 나이에 일하시다가 웬 나이 많고 돈 많은 호라비 할배랑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면서 시아버지 남은 노후자금까지 야금야금 다 빼돌려서 나중에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한 대가라며 오히려 큰 소리 치셨다고 해요.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다. 어머니는 자식 며느리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봐. 당신이 잘못하신 건 생각도 안 하시나 봐? 위자료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줘야 하는 건데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시니 말이야.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도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엄마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아버지는 이혼하시고 나면 아마 집도 처분하실 생각이신가 봐. 지금 사업 접으시겠다고 정리하는데 빚이 좀 많으신가 봐. 그렇다고 집을 팔면 어디서 지내시려고 그래? 무조건 집은 지키셔야지. 어쨌든 시부모님이 안 좋게 이혼하고 나서 시댁은 가세가 더 기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돈이 없어 쩔쩔매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는 다른 때보다 시아버지가 애쓰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나름 며느리 노릇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나름 돈을 부족하지 않게 벌고 계셨지만 시아버지는 하필 편하게 노후 준비할 나이에 사업 망하고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기에 저와 남편이 돈을 합해 매달 용돈이랑 생활비를 넣어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생활하실 수 있게 해드렸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갚아야 할 빚이 많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매한가지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살던 집까지 팔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고 오갈 데 없는 시아버지가 월세를 얻으신다길래 제가 큰맘 먹고 제 명의 집에서 사시라고 세입자까지 내보내고 살게 해드렸네요. 남들이 들으면 참 저더러 바보 같은 짓을 했다 하실 텐데요. 그때는 제가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나 봅니다. 남편은 돈을 나름 벌긴 했지만 매번 자기 집으로 돈이 들어가는지라 목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줄 생각은 없는 사람이었고요. 물론 제가 자기 아버지 편하게 살게 해드리니 저한테 엄청 고마워했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원래 사시던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도 않으셨고요. 아무튼 며느리 덕에 남편도 그렇고 이혼한 시부도 인생 큰 고비를 넘긴 셈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모두 제가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어 벌어진 일들입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쉬머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저와 남편에게 예전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아버지도 챙겨야 하고 매번 이혼한 시모도 따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혼한 시어머니는 참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본인이 바람나서 이혼한 거면 자식이나 전남편 보기 부끄러워 연락도 안 하고 살지 싶은데 너무나 뻔뻔하셨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는데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너 혹시 시부모 이혼했다고 우리 아들 우습게 보거나 우리 집안 무시하지 말어라. 내가 우리 아들 엄마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넌 하던 대로 며느리 도리는 해. 이랬습니다. 물론 저도 이혼한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싶었죠. 한 번은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전화를 받고 나서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너 매달 붙이던 용돈 말이다. 나 이혼했다고 안 붙이는 거냐? 돈이 지금 몇 달째 안 들어오고 있어서 내가 참다 전화했어.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당연히 용돈은 아버지께만 드리는 걸로 알아요. 남편이 어머니 드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드린 건데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그랬기랬으니 너는 이혼한 시어머니 사는 건 궁금하지도 않니? 생전 안부 전화도 없고 매달 주던 돈도 안 붙이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이혼했어도 내가 너 시어머니인 거 잊지 말어라. 아니, 너는 사업하고 큰돈 만지는 애가 그 정도 아량이 없어? 네 부모가 그런 식으로 너 가르쳐서 시집 보낸 거냐? 이혼한 시어미는 대접할 필요 없다. 뭐 그리 배운 거니?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돈 잘 버는구만. 왜 네가 내 용돈을 함부로 끊는 거야? 우리 부모님을 언급할 때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죄송한데요. 용돈 드리는 문제는 남편이랑 다시 상의해봐야 할 듯 싶어요.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돈 쉽게 버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렇게 제 돈 쉽게 생각하실 거면 앞으로 어머님 아들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자식 며느리에게 받는 돈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저희 부모님 가정교육 운운하며 저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하시는데 당연히 기분 나빴죠. 그 일을 계기로 당연히 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두 분께 용돈을 보내드린다고 처음 말씀드렸을 때 시아버지는 그래도 저에게 면목 없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나서까지
시아버지 용돈 절반은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시더라고요. 자식 며느리에게 용돈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되셨는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셨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 돈 드리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남편과 또 다툼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시달리기 싫으니 어머니에게 돈을 주자는 의견이었고 저는 당연히 싫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남편은 어머니 성화를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혼하고 얼마 안 돼요. 제 명의의 아파트로 시아버지가 이사한 걸 아시고는 엄청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나랑 이혼할 때는 돈 한 푼 없이 거지나 다름없다고 하더니만 다 거짓말이었나 보다. 어쩜 나랑 이혼하자마자 그런 좋은 아파트로 갈 수가 있는 거니? 응? 이건 필시 네 시아버지가 혼자 편하게 살려고 일부러 나 속인 거다. 그 아파트가 자그마치 5억이 넘던데 네 시아버지는 그 돈이 어디서 났겠니? 분명 나랑 이혼하기 전에 빼돌려 나온 게 분명하지. 어머니, 어쨌든 이제는 아버지가 어찌 살던 어머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어머니도 나름 먹고 살만 하시다면서요. 저는 어머니가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리 싹 섞게 하는 거니? 그 집도 원래는 내가 이혼만 안 했으면 절반은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잖아. 안 그러냐? 시어머니의 억지에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만 어머니에게 굳이 그 집이 제 명의 집이라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했다가는 저한테도 시아버지한테 해준 것처럼 똑같이 다른 걸 요구할까 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입단속을 시켰고 시아버지 역시 자기 집이라고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저한테 시아버지 집 현관 비번을 물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네 시아버지 집에서 꼭 가지고 나와야 할 물건이 있는데 가서 찾아볼 테니 집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네? 어머니, 저 아버지 집 비밀번호 몰라요. 들어가시려면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셔야죠. 너 정말 몰라? 내가 다른 뜻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알려줘도 된다. 안다고 해도 어머니에게 알려드리는 건 아니다 싶어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못마땅해 하시면서 제 차 정말 모르냐고 확인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해서 서로 무슨 얘기가 오간 건지 어머니는 시아버지 집에 드나드시는 듯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반찬 간혹 챙기느라 집에 들를 때 보면 시어머니가 집을 오간 흔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쓰던 화장품도 놔두셨고요. 어머니 입던 옷도 있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 이혼했다지만 그걸 놔두는 시아버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체 어머니가 왜 시부집을 왕래하는 건지 물었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만나던 그 할아버지 자식들이 다들 쌍수를 들고 우리 엄마 만나는 거 말렸나 봐.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재산이 우리 엄마한테 갈까 봐 반대한 거겠지. 그건 자식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어머니도 참 대단하다. 그 나이에 그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자식이랑 남편 다 내팽개 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대체 왜 어머니를 집에 드나들게 하시는 건데? 그거야 모르지. 아버지도 좋아하지는 않으셔. 어머니가 막무가내신 거지. 집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하시나 봐. 아버지가 기가 막혀 하시더라. 시어머니가 너무 추악하게 느껴졌던 저는 이미 시댁에 정이 떨어졌고 내가 굳이 쓸데없는 호의를 부려 시부를 내 집에 살게 해줬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3년차가 넘어가면서 남편과 사이도 점점 멀어졌는데요. 이혼하고도 계속된 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 당연하게 드려야 하는 부모님 생활비와 시아버지도 처음과 달리 제가 자기 식사를 챙기고 집안 살림을 보살피기를 바라셨으니까요. 저는 점점 결혼 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것에 지쳐갔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 말 아실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요. 처음에는 저한테 고마워하던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지
자꾸만 저를 소홀히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가 자리가 잡히면서 저에게 생활비는 줬지만 아이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돈이 차곡차곡 쌓이긴 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거의 본인을 위해 썼어요. 우리 부부는 그즈음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는데 그즈음 남편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중에 여자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알게 된 계기도 황당했어요. 황당하게도 남편 가게에 잠시 들렀다가 제 두 눈으로 직접 이상한 분위기의 두 사람을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얼굴이었죠. 남편 식당 바로 옆 건물에 포케 샐러드 가게를 하는 여사장이었는데요. 남편과 제가 종종 주문해 먹는 집이기도 했고 남편과 간단히 저녁을 해결할 때 그 집을 종종 찾곤 했어요. 제가 돈 문제로 남편 가게로 급하게 온 거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두 사람이 가게 오픈 전 시간에 바짝 붙어 앉아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 놀란 샐러드집 여사장은 음식 배달해주러 온 거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고 남편은 무안한 듯 저에게 이러더군요. 여보, 오려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왜 갑자기 온 거야? 깜짝 놀랐잖아. 당신이 전화해도 안 받길래 온 건데 이제 보니 전화 받을 정신이 아니었나 봐? 저 여자랑 왜 이 시간에 노닥거리고 있는 건지 난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보지 그래? 뭐? 어이, 당신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아까 최 사장집 나 단골인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주문한 음식 갖다 준 데서 고마운 마음에 내가 차 한 잔 내줬다. 근데 무슨 대화를 손 맞잡고 하는 건데? 내가 못 본 줄 알아? 누굴 바보로 하나. 이 인간이 겉도 없이 이런 짓을 하네? 바른 대로 말해. 당신 저 여자랑 대체 뭐니? 내가 추궁해도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제 눈으로 본 것 말고 다른 증거가 없었던지라 더 이상 추측이 어려웠지만 저는 심상찮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랬죠. 오늘은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 내 눈앞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 보이면 그날로 당신하고 이혼이야. 그리고 그 다음 수수는 알지? 당신 아버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셔야 할 거고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당신의 집에 내가 베푼 거 전부 회수 조치 들어갈 거야. 제일 나쁜 놈이 뭔 줄 알아? 믿었던 사람 뒤통수 치는 놈이야. 내 말 잘 새겨둬라. 남편은 제 말에 정색하면서 제가 추측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한 것일 뿐 그날부터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나서면 일이 틀어질 듯해서 돈을 좀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렵지 않게 그동안 남편이 여자와 재미를 보고 다녔다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네요. 심지어 마음 놓고 바람 피우려고 원룸까지 가게 근처에 얻어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가 막힌 나머지 어지럽더군요. 저도 사업 때문에 바빠 출장을 지방으로 가는 일도 있고 서로 사생활을 딱히 간섭하지 않다 보니 남편이 그런 짓을 뒤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을 믿었던 저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죠. 바람 상대는 제 예상대로 그 샐러드집 젊은 여사장이더군요. 그 여자는 심지어 이혼녀였는데 내 남편 말고도 여기저기 남자들과 연문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건 남편 놈은 알고나 있는 건지 어쩌면 쉽게 꼬드겨서 만나고 짧게 즐기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은 저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인데 남편은 저를 먼저 배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몇 날 며칠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혼은 당연히 결심했고요. 다만 결혼 생활하면서 돈 문제며 여러 가지 얽힌 게 많다 보니까 골치가 아팠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남편 놈을 내 집에서 얼굴 보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늙음하게 바람나 이혼한 일이 겹쳐지면서 시어머니 그 핏줄이 남편에게 이어지나 싶은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남편 뒷조사를 하면서 이혼 준비를 했는데요. 남편은 모른다고 굳게 믿는 건지 티나는 거짓말을 참 잘도 하고 다니며 그 여자와 신나게 바람을 피우더군요. 그런데 저를 괴롭히는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참 경우가 없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나서 그 할아버지와 잘 안 된 건지 결국은 시아버지 집을 예전보다 자주 오가는 듯 했어요. 아마도 시아버지를 설득해 다시 재결합을 종용하려 하시는 듯 했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한 번 이혼한 마누라가 뭐가 좋다고 다시 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싫다고 하셨겠죠. 아마 어머니 혼자 막무가내로 집을 드나드셨을 겁니다. 게다가 돈도 없으니 힘드셨을 테고요. 그런데 시모가 그 와중에 저한테 뭘 또 요구하셨는지 아시나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아주 당당하게 여행을 보내달라시더군요. 쓸 돈도 없는 분이 남들 하는 건 다 따라서 하고 싶은 걸까요? 예, 나 이번에 일본 오사카로 여행 좀 갈라 하니까 네가 돈 좀 보태라. 내 친구들은 다들 물어보기도 전에 며느리들이 알아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너는 꼭 매번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냐? 참,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애가 없어 그런가? 아직도는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아, 네, 여행 가신다고요?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돈은 붙여놓을 테니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역시나 시모는 말을 해도 꼭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남편과 이혼하고 맘먹은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며느리에게 저런 요구를 하시는지 저는 굳이 어머니랑 신랑이 하기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여행 경비를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남편이 붙인 생활비에서요. 저는 시무가 여행 간 일주일 사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터트릴 작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집부터 처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없는 동안 집도 내놓고 그 집에서 시아버지도 나가라고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날 잡아서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온 날 더 이상 못 참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이유가 뭐냐고 뻔뻔하게 묻더군요. 이혼하자는 이유를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내가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 참 뻔뻔하더라. 거짓말을 그렇게나 잘하는 사람인 줄 진짜 몰랐어. 자, 이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대답이 되겠어?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산정한 위자료와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에 들인 돈을 전부 계산한 내역을 주며 돌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싶다가 돈을 얘기하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줄 의무가 있냐? 이미 일은 벌어졌고 당신이 이혼하자면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 의무? 당신은 부부 사이에 의무를 저버렸어. 그럼 돈으로라도 갚아야지. 그러라고 위자료가 있는 거야.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서 어찌 바람을 피울 생각을 했니? 저는 진작에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제 집을 세주려고 내놨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버지 모시고 집을 나가달라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도 이제 막 나가자는 건지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냐며 집 가지고 유세 부리고 무기 삼는다나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 날로 자기 아버지 데리고 집에서 나갔더군요. 급한 짐만 쌌는지 나머지 짐들은 그대로이길래 제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싹 다 짐 빼고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부 남편 놈 돈으로 썼어요. 혹시 남편 놈이 아버지랑 내 집으로 들어갈까봐 집 현관 비번도 싹 바꾸었죠.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야 뻔했죠. 바람 피우자고 얻어넣은 원룸에 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와 내가 요구한 돈을 주지 않겠다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었고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면서 망신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송을 하면 했지 제가 요구한 돈을 절대 내놓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착수해달라고 했고 며칠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이른 시간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봤더니만 시모가 떡하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행을 갔다가 바로 우리 집으로 온 건지 커다란 여행 가방도 있더군요. 속으로 오늘이 시모에게 그간 참았던 말을 하는 날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아마 시부와 남편과는 따로 연락을 안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시모가 연락을 했어도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어머니, 대체 네 시아버지 집 현관이 왜 안 열리는 거라니? 아무래도 네 아버지가 내가 이혼했는데 자꾸 찾아오고 합치자고 하니까 억하심정으로 바꾼 것 같아. 내가 짐이 한가득인데 너무 힘들어서 일단 네 집으로 왔다. 아유, 네 시아버지 대체 연락도 안 받고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아니? 청호 이 녀석도 내 연락을 안 받는데 둘 다 일부러 나 피하는 것 같아. 저는 당장 쫓아내고 싶은 마음을 일단 한번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 집에는 대체 왜 자꾸 가시는 건데요? 어머니 같으면 한번 바람 피운 사람 다시 얼굴 보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한다만 네 아버지도 그래.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 난데 어쩜 이리 매정하게 남을 알아할 수가 있는 거니? 내가 나만 좋자고 이제 와서 합치자고 하는 거겠어? 나 몰래 꽁쳐놓은 돈으로 그리 좋은 집에서 사는데 아버지 괘씸해서라도 내가 합칠 거야. 내 목숨 챙겨야 할 거 아니니? 어쨌든 이제 어쩔 수 없어. 네 아버지 마음 돌릴 때까지 내가 당분간 네 집에서 살아야겠구나. 이제는 내 집에서 얹혀 살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내던 집에서 나온 이유가 분명 있는 듯 했습니다만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든 사실을 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친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아마 어머니라고 부르는 마지막 날일 것 같네요. 어머니가 왜 아버지랑 합치려는지 제 알 바 아니고요. 여기 오셔서 갑자기 같이 사시겠다는 이유도 듣고 싶지 않거든요. 짐 싸서 들어올 거 계산하고 여행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보다시피 지금 우리 집 보세요. 어머니 아들 좀 없죠? 제가 쫓아냈거든요. 뭐? 우리 아들을 내쫓아? 네가 왜 우리 아들을 내쫓았다는 거냐? 왜겠어요? 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당연히 제 잘못 아니고요. 그 인간이 바람이 아주 단단히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어머니를 이 집에 들이겠어요? 어머니도 이혼하셨으면 이제 그만 여기 오시고 어머니 삶 사셔야죠. 아버지 비번 바꾼 거요. 그거 저예요. 네가 바꿨다고? 네가 뭔데 감히 시아버지 집을 맘대로 드나들면서 비번까지 바꾼다는 거니? 용돈 좀 준다고 설마 아버지 집을 벌써부터 탐내고 있는 거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식인 우리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감히? 예! 당장 그 비번 알려줘! 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며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 제가 설마하니 주인 없는 집 비번을 바꾸겠어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아버지 집 아니에요.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 하실까 봐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어쩌죠? 그 집에 어머니 몫은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거 보면서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이제야 속 시원히 말하네요. 이제 다 납득이 가시나요? 그럼 어머니 짐 가지고 당장 나가주세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게 네 시아버지 집이 아니고 네 집이라고? 정말이니? 시어머니는 시부가 살던 집이 내 명의였다는 말을 듣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일단 아들이 잘못해서 이혼하겠다는 저의 말을 듣고는 말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나오셨지만
저는 시모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여 더 이상 실랑이 하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남편이 지내는 집 주소 알려줄 테니까 갈 곳 없으면 그쪽으로 가보시고요. 세 식구가 같이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 아들이랑 저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까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성정을 아무래도 쏙 빼닮았나 봐요. 어쩜 이런 짓까지 전부 보고 배웠나 보네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내가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일단은 간다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혼은 나도 해봐서 안다만 무조건 여자한테 득될 게 없는 짓이야. 아, 이혼 경험자로서 조언해 주시는 거 잘 새겨 들을게요. 근데 저는 어머니랑 다르게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요. 아마 저랑 이혼하면 어머니 아들이 더 손해일 듯하네요.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고 가서 어머니 아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나서 얼마 후 남편 놈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소장을 보냈으니 위자료 준비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의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소식을 듣자니 시어머니와 시부 그리고 남편까지 전부 옹기종기 남편 원룸에 모여 산다더군요. 남편 놈 가게는 하필 그해 시작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고 이혼과 동시에 가게도 어려워졌다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놈에게 위자료와 살던 집 보증금 70%를 챙겨받았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눈꽃만큼 받고 저는 모든 소송을 마무리했어요. 아이가 없으니 몇 년의 결혼 생활이 참 빠르게 정리되더군요. 저는 이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제 사업을 열심히 또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한테 들러붙어서 단물 빨던 시부, 남편, 이혼한 시모까지 인생에서 마침내 제거한 저는 너무나도 속이 후련한 채로 가볍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제가 시댁에 베푼 걸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은혜를 모르는 남편과 아나무인 시모 때문에 이혼은 했습니다만 배우자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짐을 같이 나눠주고 힘이 돼줘야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었으니 부디 저더러 멍청하게 집까지 내주고 용돈도 내주고 왜 그랬냐고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도와준다는 걸 잘 알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디 배우자분과 함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부는 결혼한 다음에도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줘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